네, 이번 주 가장 핵심적인 인물과 사건을 소개하는 핵인싸 코너입니다. 이번 코너부터는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듯 하는데 마지막 부분 활용점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일단 33년여 만에 DNA가 일치하는 사람을 잡았는데 나중에 되짚어 보니 그 전에 잡을 수 있었던 등잔 밑이 어두웠다, 수사가 허술했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연간 경찰 200만 명 이상이 동원되고요. 네. 용의자의 수도 그 4만 명, 지문 대상자도 2만 명이었었는데 네. 어떻게 그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느냐? 못했을까? 제가 볼 네. 때는 그 세 가지 시점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것 같은데요. 세 번, 네.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8차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네. 지금 리포트가 나온 바와 같이 88년 9월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용의자의 그 채모를 특정을 해서 비교를 했었는데, 네. 그런데 이때 사건이 모방 범죄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네. 실제 용의자와 DNA와 혈액형이 다 일치하지 다를 않는군요. 수밖에 없었던 이런 점이었고요. 네. 신발 사이즈도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네. 이때부터는 완전히 용의 선상에서 제외된 이런 점이 있다고 한다면, 네. 또 제가 그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1990년도에 그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용의자가 네. 강도 예비 등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아, 이춘재가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그 시점 1년 전에 경찰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와 같은 징역형을 받았었는데 네. 왜 연쇄살인과 연계를 시키지 못했던 것인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이런 대목이고요. 그렇군요. 세 번째라고 한다면 94년 1월입니다. 94년. 예, 청주에서 처제 예. 강간 살인 사건으로 네. 구속되는 그 즈음에 네. 결국 본가 이 화성 집을 압수수색을 했을 때 네. 사실은 화성 본부의 그 형사와 거의 조우를 한 셈이죠. 아하.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청주에서는 본건에 뭔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역시 그 화성 사건도 몽타주가 다른 것 같다, 혈액형이 그 다른 것 같다라고 해서 네. 이른바 서로 좀 떠넘기식의 문제도 있었던 이런 점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제 시점에서 상당히 특정할 수 있음에도 아쉬웠던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10건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이춘재가 연루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6건이, 무려 6건이 이춘재가 살았던 집 반경 3km 이내에서 벌어진 것이다. 자, 이 정도 되면 등잔 밑이 어둡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그 용의자가 여기에서 태어났을 뿐만이 아니고 주소, 본적이 다 그 일치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청주에 이사 가기 직전 29세까지 네. 여기서 완전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직장을 얻고 나서는 출퇴근하는 이 과정에서 네. 나름대로 그 자신감을 갖고서 공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연쇄살인범 분류 중에서 이른바 정주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표적이 나타났을 때 네. 공격하는 대담한 방식이죠. 예, 그와 같은 이제 그 형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얘기를 해보면 연쇄살인범은 분명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다. 또 일정한 수사 선상에 한 번 올랐던 사람이다. 이와 같은 격언 아닌 격언이 있는데 이번 그 상황에서도 화성 토박이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자신이 자신감 있게 10여 명 이상을 살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10건을 모두 다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 일부는 아까 그 8차 사건도 모방 범죄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건은 이를테면 살해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목을 조르는 형태였는데 네. 용의자에 의해선 지금 이른바 그 끈과 스카프 등을 이용한 네. 교살 방법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중에 또 액살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압력을 준. 그래서 그 방법은 조금 더 분리해서 생각해볼 여지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수사 초기에 외지인일 것이다. 이런 단정, 그다음에 혈액형 부분, 그다음에 신발 크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정확한 수사를 방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춘재 주변에 살았던 주민들 역시 이번에 이춘재가 유력한 용의자로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뭐 어디 공장 다니는 친구나 뭐 이런 애들이 그랬지 상상만 했지 동네 사람 생각 어떻게 하냐고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고. 피해자
피해자도 다 저로 알지 않을까. 다른 지역에서 아마 그거 하실 텐데 한 동네니까 아마 좀 충격.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춘재를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용의자는 B형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O형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O형이 처음으로 알려진 것이 이제 처제 강간 사건의 수사 네. 기록에 의하면 O형으로 특정이 됐고요. 네. 이번에 그 DNA 분석에서도 O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86년부터 91년까지는 어떤 형사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네. 용의자는 B형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당시에 혈액형 타이핑이 틀렸다, 오류가 났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는 그 이유는 일단은 그 범행 현장이 실내가 아니고 실외고 네. 더군다나 비가 온다든가 바람에 이렇게 오염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그 피해자의 일정한 혈액이 또 섞일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또 지금의 과학기술과 그 당시의 과학기술을 비교했을 때 무엇인가 그 오염된 것을 제대로 밝히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네. 따라서 그 DNA는 사실상 그 10의 23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오차율이 있다. 그의 0.000이 몇 개인지도 셀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그 측면에서는 네, 저겁니다. DNA 네. 증거가 훨씬 이제 신빙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O형이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다만 여기서 우리 강구하지 말아야 될 것은 B형이 그 나온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시 두 건 정도는 다른 수사. 제3자가 관여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측면에서 지금 그 57명으로 구성된 경기 남부청의 수사의 과제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DNA가 일치할 확률이 99.999%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춘재가 유력한 용의자인 것만큼은 확실한데 정작 본인은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해서는요, 하승균이라는 수사팀장, 평생을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바쳤던 수사팀장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DNA는 물론이지만 범행 수법으로도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범인이 범행을 수행 과정에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 또 자신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를 택해서 범행을 하는 것이 그 수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수법을 봤을 적에 그 세 가지 사건이 묻고 매듭을 짓고 거기서 발견된 것들이 이번 DNA 추출 과정에서 같은 형의 DNA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10차 범죄 이후 처제를 성폭행 후 살인한 사건까지 시간이요. 2년 9개월간의 시간이 흘렀는데 경찰에서는 이춘재가 그 사이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죠. 구정부에서. 그렇습니다. 약간의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백기에 혹시 또 다른 그 여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수사 중인데요. 네. 당시에는 뭐 과학적인 어떤 수사 기법이 없었다라면 지금은 어떤 DNA 분석이나 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러니까 이춘재가 활약하지 않았던 그 기간에 혹시 있었던 이 미제 사건에 대해서도 이춘재의 DNA와 배조하는 그래서 이 미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뭐 새로운 어떤 이 수사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춘재는 세 차례의 대질신문, 경찰과의 대질신문에서 나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용혁 교수, 네. 부인하면 그걸 부인하는 용의자를 올가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거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그 심리적 자극을 통한 신문조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연쇄살인범의 그 특징 중에서 무엇인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네. 현시적인 그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그 이 용의자가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 이렇게 세 차례 이상 응하는 것은 네. 본인이 그 생각했을 때 호기심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경찰이 어떠한 지금 패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그 24년 이상 폐쇄된 교도소 공간에서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이를테면 권력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이 있습니다. 연쇄살인범들은 형사 절차에 있어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나름대로의 그 자존감을 이렇게 북돋아 주면서 네. 그 사이를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교정 당국하고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서 무엇인가 당근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네. 결국은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목전의 증거물을 제시를 하면서 이와 같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네. 또 지금까지의 이를테면 너는 연쇄살인범으로 비록 비난을 받지만 적어도 유가족의 원혼은 달래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당근과 채찍을 사용한 신문조사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네.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과거에 개봉했던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을 다시 떠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저 역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살인의 추억의 엔딩 장면이 다시 한번 기억났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그 장면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네,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저 장면은 이제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완전 범죄로 끈질기게 추적했던 형사가 포기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지금도 이춘재가 자백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마지막까지 어떤 이번 사건이 진실이 어떤 건지를 끈질기게 추적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